안녕하세요. 시한부 말기암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TV의 나사로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이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병원 치료를 계속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100% 따랐을 것이고요. 오늘날 현재 제가 존재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치료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앞섰고요. 제가 암이 재발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준질병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재걸 박사 책에 보면 준질병의 상태를요, 아프긴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상태이면서, 그러면서도 좋지 않은 습관을 계속해서 함으로 해서 큰 질병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단계를 준질병의 단계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1985년에 폐결핵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시기 아닙니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요.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그 결핵약 부작용으로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줄이 삐뚤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안과에 갔더니 이건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안과병원은 다 다녔습니다. 결론은 고칠 수 없다. 수술도 안 된다. 약도 없다. 진행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그때 제가 추천받은 것이 토비콤이라는 겁니다. 제가 토비콤 먹고 얼마나 효과를 봤을까요? 결국은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2000년에 결국은 제가 장애 진단을 받고요. 향후 10년 정도 더 볼 수 있다. 이런 진단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현재 장애 진단 받고 19년 차입니다. 과연 제가 황반변성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을까요? 제가 황반변성으로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책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10분, 15분 이상 보게 되면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야가 자꾸 좁아지니까 이게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요, 책도 마음대로 봅니다. 하루 종일 봐도 이상이 없고요. 제가 나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안도 없습니다. 저는 자연치유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얻은 것이 이 황반변성을 해결했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몹시 피곤했어요. 늘 피곤했습니다. 평균 이제 잠을 4시간 정도밖에 못 잤기 때문에 피곤이 누적된 데다가 입안에 염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라메디라는 것을 늘 이제 바르고 다녔고, 편두통이 심해서 한번 편두통이 도지게 되면 일주일 열흘 일을 못할 정도로 쑤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에는 뇌신이라는 약도 많이 먹고요, 명랑이라는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위궤양이 몹시 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그 위궤양 때문에 처음에는 노르모란 약을 먹다가 그 다음에 겔포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겪은 것이 위염 때문에 먹은 게 이제 잔타, 라니티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먹었어요.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나와서 약간 스트레칭을 하면서 글루코사민이라는 걸 먹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매우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조금씩 못 삼키다가 나중에는 물까지 안 먹습니다. 물을 먹게 되면 한 번에 한 모금씩 못 먹어요. 한 방울씩 넣습니다. 그렇게 심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도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눈 주변이 가렵고 콧물이 떨어지고 재채기가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이 바뀌거나 온도차가 나거나 이럴 때 아주 심해집니다. 단마진이라는 피부병이 있었는데요. 이게 접촉성 피부염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여름에 반팔을 입게 되면요, 조금만 스쳐도 불뚝불뚝 튀어 올라옵니다, 살이. 그래서 반팔도 잘 못 입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통풍이 매우 심했습니다. 왼쪽 엄지발가락인데요. 엄지발가락 그 부위에 빨갛게 팅팅 부어올라요.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견딜 수 없이 아프고요.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식사는 고기만 먹었습니다. 통풍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요. 그리고 제가 등푸른 생선 매우 좋아했거든요. 고등어 이런 거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류마티스를 오랫동안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셨는데 그 유전인자가 아마도 제게도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요, 양쪽 손가락을 잘 필 수가 없었어요.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잘 못 핍니다. 손은 거의 매일 부어 있고요. 콩팥이 안 좋으니까 부어 있는 거죠. 발도 팅팅 부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손가락을 계속 아침마다 주물러 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고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게 되면 전신질환입니다. 류마티스라는 게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불덩어리가 됩니다.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들어 누워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가 가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준질병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암이라는 큰 질병을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변비가 심했고요. 설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거래처를 가다가 차가 막히면 그때 설사 나오면 아주 난감합니다. 변비를 해결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변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요, 자연 치유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에 조금씩 여유가 있으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결국은 90kg를 육박하고 허리가 40인치, 엄청나게 뚱뚱했죠, 젊은 사람이. 그때만 해도 뚱뚱한 것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근데 그 뚱뚱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30대 중반쯤에 길에 가다가 여러 차례 쓰러졌습니다. 흉통이 오는데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쥐어짜듯이 아프면서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제 기억으로는 3, 4분 이상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렇게 뚱뚱했으니까 동맥경화가 진행이 됐을 것이고 제가 분명히 고혈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1년에 한 차례는 꼭 쓰러집니다. 숨이 막혀서.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생각해보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를 방관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는 준질병의 상태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인데도 그냥 방치했던 거죠. 제가 돌이켜보면 참 우둔했던 일이 많고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암은 제게 축복이었다. 전이가 되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공부를 하고 하나하나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가 늘 말씀하시죠? 저는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건강. 건강으로 인해서 사업도 접게 되고요. 가정도 멀리하게 되고요.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살아온 세월이 벌써 19년 차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부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고. 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